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오늘 이슈부터 그럼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명지대 법인 파산 위기입니다. 자, 학교 법인 명지학원이 지금 파산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자칫 그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이 문을 닫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건데, 자,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난 8일 이 서울회생법원이 이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 절차 중단을 결정했는데요. 네. 2020년 8월부터 이 회생 절차가 진행된 지 약 1년 6개월 만입니다. 그 명지학원은 2004년에 이 명지대 용인 캠퍼스 내에 이제 골프장을 짓겠다라고 광고하면서 이 주택을 분양했지만 실제로 이제 골프장 건설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실패하자 이 채권자들이 명지학원을 대상으로 해서 분양대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요. 법원은 2013년 이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모두 192억 원을 배상해라라고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후에도 이제 분양대금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채권자들이 지난 2018년 12월에 이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했고요. 이후 지난 2020년 8월에는 이 골프장 건설 당시에 분양자들에게 이 보증서를 끊어준 그 서울 보증이 네. 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1년 6개월 만에 그 법원은 이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 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해 이제 회생을 중단한 건데요. 예. 한마디로 회생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 뭐 파산을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취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난해 4월 기준으로 해서 이 명지학원의 채무가 약 2,200억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현재 이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학교 법인 명지학원이 운영 중인 학교가 6개 교인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현재 그 명지 유치원 그리고 명지초, 명지중, 명지고, 명지대, 명지전문대까지 이렇게 6곳 학교를 운영 중인데요. 네. 이 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기준 이제 명지 유치원과 이제 초중 고등학교 재학생은 1,928명 정도이고요. 올해 신입생은 한 840명 정도 됩니다. 또 대학 알림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제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재학생이 12,000명 정도인데요. 그리고 파산할 경우에는 소속 재학생 14,800명 정도가 이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는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최악의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 법인이 파산을 한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교육부와 교육청이 그 파산이라는 아주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해서 소속 학교들의 이제 재학생 및 신입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특히 이제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는 이 교육청 관할입니다. 그래서 서울교육청에서는 만약 재단이 파산하면 각급 학교 폐교 수순을 밟고 이제는 관할 교육청에서 이 학생들을 재배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일부 밝혔고요. 예. 그리고 대학의 경우에는 이제 교육부 관할인데요. 폐교 시에는 이제 다른 대학으로의 이제 특별 편입학이 진행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다만 정부에서는 이제 기존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법원에 이제 파산을 좀 미뤄달라는 요청, 그러니까 이제 졸업할 때까지 학교를 운영 가능하게 해줄 것을 요청할 그럴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법원 역시도 아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일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이제 법인이 파산하는 최악의 경우인 거고요. 지금 명지학원 측에서는 회생 신청을 새로 제기할 예정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만약 회생 절차가 재개된다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회생 절차가 마무리되면 뭐 그때는 파산의 위기 없이 학교가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될 걸로 보입니다. 이 명지대 측도 그 홈페이지에 낸 입장문을 통해서 그 파산 수순을 밟는 게 아닌 다시 회생 절차를 개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 뭐 재학 중인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졸업생들 입장에서도 내가 다닌 학교가 문을 닫는다면은 얼마나 상심이 또 크겠습니까? 부디 사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이 KBS 동물학대 가이드라인 발표입니다. 자, KBS의 대하 사극이죠. 태종 이방원이 말 학대 논란에 휩싸여서 계속 결방 중인 가운데 최근에 KBS가 동물 안전 보장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했어요. 예, 지난달 이제 드라마 7회에 방영된 이 이성계의 낙마 장면 촬영 당시에 이 제작진이 말 다리에 와이어를 묶은 후 말이 달릴 때 이제 갑자기 뒤에서 잡아당기는 식으로 강제로 넘어뜨린 사실이 알려져서 이제 큰 비판을 받았는데요. 예. 당시 말이 이 땅과 거의 수직으로 이 상체가 부딪히면서 넘어졌고 일주일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줬습니다. 예. 당시 KBS는 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그 가이드라인이 나온 겁니다. 먼저 KBS가 마련한 제작 가이드라인 기본 세 가지 원칙을 보면은 먼저 첫 번째로 동물 출연 시에 동물보호법 제8조 2항에 열거된 동물 학대 행위를 예방하며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물이 신체적으로 위험에 처하거나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을 연기 장면은 최대한 컴퓨터 그래픽 그러니까 CG를 통해 구현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위적으로 상해를 입히지 않는다입니다. 그리고 촬영 단계에서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촬영을 하고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예. 이제 태종 이방원 이 드라마가 오늘 26일부터 이제 방송이 재개되는데요. 말 학대 논란 이후 한 달 만입니다. 과연 이번에 밝힌 가이드라인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지 아니면 또다시 외면을 받을지는 이제 드라마 재개 후에 이제는 좀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참 이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그런 속담이 떠오르는데요. 그래도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걸 보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자, 마지막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채석장 붕괴 3표 기업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첫 입건입니다. 자, 경기도 양주의 채석장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3표 산업 본사를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요. 예,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 사고로 이 작업자 3명이 모두 매몰돼서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이 사고는 이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3일 만에 처음으로 발생한 이제는 중대산업재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일 고용노동부가 이 근로감독관 등 총 한 40여 명 정도를 투입을 해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제 3표 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네. 결국 이제는 이번 사고와 관련된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그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 사고로 3표 산업 대표이사까지 입건됐다고 하던데요. 예,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1호 입건 사례입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근로자가 숨지는 등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 이 대표이사와 같은 이제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특히 경영 책임자가 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부에서 최초 조사 당시에 이 3표 산업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이제는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이런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네. 결국 이번 압수수색은 그러한 정황이 과연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이제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그 조사 내용과 또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최종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이거겠죠? 예, 결국 이 경영 책임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 보건 의무를 다했는지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번에 대표가 입건이 되고 또 이번에 이제 본사 압수수색까지 한 걸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 3표 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기업이 될 가능성, 처벌 1호 기업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앞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